저는 올해 99살입니다. 저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고 수십 명의 손주와 증손주들이 있지요. 버피쇼 세서웨이의 부회장으로서 저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 아이들을 궁금해하고 심지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몽고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분명 큰 행운일 것이며 평생 써도 다 못할 돈을 갖고 태어난 그들의 시작점이 이미 노마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군에게 얼마나 남겨주실 건가요? 신탁 자금은 어느 정도로 설정하실 계획입니까? 그럴 때마다 제 대답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곤 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남겨주게 될까봐 걱정한다고 말이죠. 워런 버핏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만큼의 터난도 될 만큼의 돈은 주지 마라.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성질의 문제입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부유한 가정의 비극을 목격해왔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의 기둥이 되기는커녕 가정의 기생충이나 사회의 해악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들은 마약과 도박에 빠지고 끝없는 재산 분쟁 소송에 휘말리며 평생을 공허함과 불안 속에서 보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부부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부부의 사랑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이죠. 많은 중산층 부모님들도 평생 고생하며 일구온 모든 것을 자녀에게 최고의 환경으로 만들어주려 했습니다. 고생 한번 안 시키고 힘든 일은 겪지도 못하게 하며 제일 좋은 집을 사주고 좋은 직장을 마련해 줍니다. 심지어 신용카드 대금까지 대신 갚아주기도 하죠. 여러분은 이것이 아이를 돕는 길이라 믿겠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거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혹한 세상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빼앗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독수리를 한 마리 길러 먹이면서 내일 최고급 소고기를 먹이고 온도가 조절되는 세상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이 내가 세상을 떠나고 그 독수리를 숲으로 돌려보낸다면 그 독수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싹을도 못 버틸 것입니다. 나는 법도 사냥하는 법도 잊어버린 채 그런 나뭇가지에 앉아 하늘에서 소고기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테니까요. 이것이 현재 수많은 가능교 우육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독수리를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냉정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저에게 아무리 많은 자원과 능력이 있다 해도 어떤 것들은 절대로 물려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들은 금고에 넣어 무덤까지 가져갈지언정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축복이 아닌 저주를 내리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겉으로는 선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설탕을 입힌 비수와 같습니다. 아이의 영혼을 부식시키고 의지를 꺾어 결국 배인으로 만듭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금기 토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지금 혹시 이것들을 아이에게 조범하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첫 번째로 제가 결코 물려주지 않을 것은 아이들의 관리 능력을 넘어서는 막대한 부, 즉 불로소득입니다. 매니 부모의 눈에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돈이 많을수록 사랑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 모은 저축과 짐여철을 통째로 아이에게 안겨주고 싶어 하죠. 아이가 평생 일하지 않고 남의 눈치 보지 않으며 인생을 즐기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이것은 젊은이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돈을 경제적 마약이라 부릅니다.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에게 고일에 돈을 주는 것은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행위. 세상의 정성담은 놀리는 노력을 띄우려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한 뒤 그 대가나 스스로 노력해서 첫 번째 돈을 벌었을 때 아이는 성취감을 얻고 자신감을 쌓으며 소중함을 배웁니다. 이 과정이 뇌를 자극했던 강하고 똑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돈을 그냥 쥐어주면 고통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잊었을 때의 기쁨도 빼앗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8살의 패러니를 가진 아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무엇에 설렐 수 있겠습니까? 생계를 위해 분투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겠습니까? 자녀마운 수많은 신탁자녀들의 삶은 줄고 지루한 파티와 같았습니다. 일할 필요가 없으니 삶의 중심을 잃고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에 무언가를 갈망하는 능력조차 노절지한 세월로 빠져들게 됩니다. 돈은 물과 같습니다. 적당하면 만물을 적시지만 넘치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홍수가 됩니다.
제 원칙은 노는 반드시 능력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 월급과 성실하며 부를 관리할 능력이 있다면 사업의 마중물이 될 정도의 지원은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탕하고 자제력이 없다면 단 한 푼의 큰 돈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파멸을 재촉하고 더 비싼 마약을 사고 더 큰 사고를 치게 만들 뿐이니까요. 위장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진정한 책임감입니다. 정선승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억은 없을지라도 원리는 났습니다. 자신은 아끼면서 자녀에게는 명품 신발을 사주고 대학생 때부터 좋은 차를 사주며 졸업하자마자 집값을 다 내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출발선을 도와주는 곳이라 믿겠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달리를 끌어들이는 일입니다. 젊은이가 손을 벌려 돈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헝구리 정신을 잃혀듭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경제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아이를 키워야 했죠. 나만으로 그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저를 생각하게 했으며 투자 기회를 적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당시 제 아버지가 수백만 달러를 주셨다면 저는 오늘날의 찰리 먼거가 아니라 평범한 주부 2세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사랑한다면 돈을 주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십시오. 여러분의 돈이 아이 인생의 천장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돈이 없어 곤란도 겪어보고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체감하며 저축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번 돈으로 생계를 꾸리고 여유가 생겼을 때 비로소 아이는 어른이 된 것입니다. 부모나 아버지의 주머니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저주, 즉 아이의 생존 능력을 부식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물려주지 않을 것은 나는 남다르며 규칙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많은 부유층과 중산층 부모들이 이 실수를 범합니다. 인맥을 동원해 좋은 학교에 보내고 자원을 이용해 직장을 잡아주며 권력을 써서 아이가 진 사고를 수습해줍니다. 아빠가 다 해결해줄게 라고 말하죠. 이것이 사랑이자고 호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오만이라는 독약을 먹이는 것입니다. 니병 없이 대접받을 수 있고 규칙을 어겨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순간 아이가 자존감을 쌓을 수 있는 토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 됩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나는 할 수 있다에서 오지 우리 아빠는 할 수 있다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은 우아하고 매너가 좋지만 껍데기를 벗겨보면 극도로 취약하고 이기적인 영혼을 가진 정교한 이기주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세상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죠. 이런 이들은 순경 괜찮아 보이지만 역경을 만나 보고의 그늘을 벗어나는 순간 맥없이 무너집니다. 거절당하는 법도 실패를 마주하는 법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은 신뢰할 수 있음, 말레스정화의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며 자신의 노력으로 존경을 얻는 것이죠. 특권은 이 신뢰의 가장 큰 적이니 뒷문으로 들어가는 곳에 익숙해지면 앞문으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익숙해지면 계단을 오르려 하지 않죠. 버크셔 해서웨이에는 저와 워런 사이에 불문율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버핏이나 런거라는 성씨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특권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사하고 싶다면 다른 이들과 똑같이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야 하며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을 못하면 똑같이 해고당합니다. 일생에서도 저는 아이들이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면 이코노미석을 타고 식당에 사람이 많으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이 한 문장이 제가 아이들에게 남겨줄, 저분에게 남겨줄 가장 중요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특권으로 얻은 것은 결코 자신의 것이라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공고함과 공부를 유발할 뿐이죠. 오직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것만이 깊은 안정감과 성취감을 줍니다. 중산층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기는 없을지언정 미세 특권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아이가 학교에서 잘못했을 때 선생님을 먼저 탓하지는 않습니까? 거기가 비싼 장롱을 받고 싶어 할 때 빚을 내서라도 사주며 뒤로 살려주려 하지는 않나요? 친구와 다퉜을 때 무조건 아이 편만 들며 대신 싸워주지는 않습니까? 이런 작은 행동들이 규칙은 구부릴 수 있고 책임은 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아이의 공감 능력을 줄이고 세상에 대한 경외심을 앗아갑니다. 그러니 자녀를 사랑하면
그 전능한 손을 거두십시오.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지 말고 모든 골칫거리를 대신 해결해주지 마십시오. 새치기할 특권을 주지 말고 줄을 서게 하고 그나르게 하며 거절당하고 벽에 부딪히게 하십시오.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며 규칙을 지켜야 하고 타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탈도나 교육은 가혹해 보이지만 아이에게 가장 가민한 신경과 고귀한 품격을 길러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대 물려주지 않을 것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완벽해야 하며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무거운 기대감이. 이것은 조선 중간함에서 가장 술술맞게 발견되는 독약입니다. 우번적인 성공을 이뤘더라도 불안함에 가득 차 있을 때 이런 실수를 합니다. 명운 내가고 투자은행에 들어가고 파트너가 되고 화려한 배우자를 만나는 모든 과정에 오류가 없기를 방해하죠. 아이가 잘해내면 훈장처럼 잘하고 못해내면 실망하고 분노하며 자신의 희생을 들먹입니다. 이것은 선한이 아니라 감정적 인질극입니다. 네가 우수해야만 너를 사랑하겠다는 조건 선언이죠. 이런 기대는 아이의 행복을 누리는 능력을 앗아갑니다. 성적은 만점이고 이력은 화려하지만 눈빛에 생기가 없는 젊은이 맞습니다. 그들은 외줄타기를 하듯 정성극남함에 삽니다. 돈이 안 될까봐 접선을 포기하며 뒤처질까봐 휴식조차 취하지 못합니다. 평생 남의 평가와 외부 정수판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 40살쯤 되었을 때 억눌린 자아가 우울증이나 방탕함 혹은 무기력함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고 그들의 재능과 관심사는 제각각입니다. 도전안에 몰두하는 아이도 있으며 평범한 쪽으로 사는 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한 번도 제2의 찰리 멍거가 되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3가지, 정직, 성실, 신뢰만을 요구했습니다. 이 3가지만 지킨다면 변호사가 되든 정호사가 되든 저는 그날 그들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이란 무조건적인 수용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이에게 밖에서 아무리 다치고 해외에도 집은 언제나 나의 안식처다라는 근원적인 안정감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안정감이 있어야 아이는 비로소 보호하고 탐색을 하며 진정한 자기자신입니다. 조선정 부모님들께 잔인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자녀의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부 최우수.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대다수는 평범하게 살 운명입니다. 이는 확률이자 자연의 섭리입니다. 토기에게 수영을 강요하거나 거북이에게 달리기를 시키며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발견하십시오. 무엇을 볼 때 눈이 빛나는지, 무엇을 말할 때 흥분하는지 관찰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설령 덜 품이 있어 보이고 본인이 사랑하는 일이라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제가 싫어하는 일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자유, 심지어 취소의 자유를 주셨죠. 그나마의 내부 점수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현명해졌는다 현명은 완벽한 계획별리 저부레고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아이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그렇다면 이 3가지를 주지 않는 대신 무엇을 진정한 가업으로 물려주어야 할까요? 돈과 특권이 사라진 자리에 남으니 아이를 평생 지켜줄 값이 됩니다. 제가 넘겨줄 첫 번째 진짜 자산은 고난이라는 백신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가 고생하는 것을 끔찍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묵은실에서 자란 아이는 면역 체계가 거우 취약해져 작은 감기 바이러스에도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심리적 면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거절, 결핍을 겪어보지 못한 아이는 심리적 상처를 만들 기회를 잃게 됩니다. 저는 30살에 이혼하며 빈털터리가 되었고 큰아들을 병으로 잃었으며 심각한 안질환으로 탄저노를 적출해야 했습니다. 투자 인생에서도 자산이 반토막 나는 안웃길을 거쳤죠. 하지만 고난은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들었죠. 삶은 원래 고통스러운 것임을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삶이 제게 다정하기를 기대하지 않았고 언제든 타격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은 바로 이 쓰러지지 않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진짜 자산은 사고의 접점에니 연주수에 애모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결정하는 지혜에 네가 아는 현명한 사람, 좀의 매의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급변하는 세상에서 특정 기술은 금방 쓸모 없어집니다.
하지만 밑바닥에 사고 논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로 미래를 예견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식탁에서 왜 이 회사 라면 있을까? 탐욕 때문일까? 어리석음 때문일까? 같은 주제로 토론하며 답을 찾는 과정 자체를 가르쳤습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찾는 것과 주시, 봉리의 위력, 만족지원의 지혜는 아이가 30살의 지혜는 아이가 30살의 직업을 선택할 때, 40살의 중년의 위기를 맞을 때, 50살의 부의 유혹 앞에 섰을 때 등대처럼 올바른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라는 역할의 궁극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제자의 숫자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뒷모습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어려움을 어떻게 대했는지,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 욕망을 어떻게 다스렸는지가 곧 유산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행동을 관찰할 뿐입니다. 부모가 늘 불안해하고 남과 비교하며 세상을 원망한다면 아이에게 내면의 강인함과 삶에 대한 산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는 8명의 자녀를 위해 제 삶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즐기고 도서를 사랑하며 건축 설계를 즐겼습니다. 매일 좋아하는 일을 하며 활기차게 살았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품위와 낙관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삶은 도전적이지만 충분히 흥미롭고 살 가치가 있다느니 이성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실한 노동으로 존엄을 얻는 비법이 그것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교육입니다. 제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금산을 물려주지는 않았지만 지혜와 진리를 추구하는 아버지라는 샘플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에너지를 아이에게 쏟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건설하는 데 쓰십시오. 여러분이 한 줄기 빛이 되면 아이는 자연히 그 빛을 따라올 것이고 여러분이 거대한 산이 되면 아이는 스스로 산에 오를 것입니다. 길을 닦아두려 하지 마십시오. 길은 아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아이들이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굽으로 둘러 바라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단단하고 여유롭게 서 있는 지혜로운 산이 되어주면 됩니다. 그것이 전수의 탐부입니다. 돈 때문에 빼인이 된 자식들을 남기지 마십시오. 그것만이 결코 가치가 변하지 않는 유일한 최선입니다.